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00명이 죽어간 참사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나라.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관련 기사를 보고 눈물 흘리는 일, 어린 영령들 앞에서 분양하는 일밖에 없던 대다수 국민들은 도망가려야 도망갈 것도 없고 현실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능력도 없이 무력감을 느낀 채 하루하루 지내왔습니다. 그 무력감은 절망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숱한 전쟁과 참사, 사고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에 익숙해져 버린 국민들은 이런 절망감을 잊기 위해서 참사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무력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도망갔던 임금 선조, 그리고 6.25 전쟁 때 제일 먼저 도망갔던 이승만, 이런 인간들처럼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도망갈 곳도 없는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념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추방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더라도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작은 힘들을 모아서 이 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이른바 자칭 보수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에 의해서 장악된 지상파 방송들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이건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보니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권력의 투명 인간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권력의 투명 인간. 정부 정책이나 인사, 그리고 부패에 대한 국민의 감시 견제 기능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라 이명박 때부터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책은 모두 미화되고, 고위관리의 인사청문회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변해버리고, 정권의 부정과 탈선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립니다. 권력의 투명망토, 권력의 더러움, 권력의 그 본 모습을 가려주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권력의 투명망토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언론부터 바꿔야 우리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방송, KBS, 300명 죽은 거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도 더 많지 않은 숫자니 상복 입지 말아라고 한 그런 망언을 한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있는 KBS, 그 시청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을 올려주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후한무치하게도 국회 상임위에 기습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돼서 의결이 되면 국민 부담 3,600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세월호 참사야,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이런 기간에 이런 후한무치하고 뻔뻔한 일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진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심판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을 영원히 호구로 보고 또다시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사라질 때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 속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살 인간들입니다. 심판합시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KBS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당해서 KBS가 한 일을 생각하면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억울한 죽음에 비통해하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기는커녕 박근혜 심기 경호에만 앞장섰다는 것은 엊그제 KBS 젊은 기자들 55명, 55명이 낸 성명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첫 진도 방문 리포트는 가족들의 항의하는 목소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오로지 대통령의 목소리, 박수받는 모습들만 나갔다. 팽목항에서는 KBS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는 것조차 두렵다. 왜 우리 뉴스는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건가? 이따위 언론에게 연 3,600억 원을 몰아주겠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 월화수목금 뉴스K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단지 미안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겨레신문 논설 주관을 했던 성한표 선배님이 오늘 한겨레신문에 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의 함정, 우리 모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인 것이 미안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자초지종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한마디다.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다운 학생들의 어처구니 없는 희생이 오로지 그들보다는 한 세대 먼저 태어난 어른들의 잘못이었다는 점에서 어른된 자 누구나 참담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신문과 방송들이 이와 같은 국민적 정서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작으냐를 따지지 말자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또 책임 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우선은 수습부터 힘쓰자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완전 개구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긴 하지만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정권의 책임, 이 시스템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책임 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수습부터 힘쓰자고요? 책임을 따져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단죄하는 것, 바로 치료와 화해는 정의의 실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어른이 모두 범인이라는 말은 범인이 누구인지 굳이 따질 것이 없다는 얘기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모두 범인이다 라는 것은 박근혜의 책임을 가리려는 수구 언론들의 수사에 불과합니다. 모두들 내 탓이오를 외치다 보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인간들 부각되지 않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곧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책임자들은 국민적 애도와 자책의 분위기를 방패로 삼아 책임 추궁을 피하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언론이 만일 어른이라 미안하다는 국민 정서와는 별도로 이번 참사의 최고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부각시키면 사회개혁을 위한 에너지로 작금의 애도 분위기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방송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다.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된다. 박근혜 책임론을 줄기차게 외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짜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를 미화하고 잘못한 건 박근혜는 없고 그 밑에 있는 가들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면 또다시 이런 비극은 되풀이 될 겁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자책에 빠진 국민 정서를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책임 추궁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조중동처럼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의 길은 더욱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조중동 중심의 보수 언론은 이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조선일보 사설이 그 사례입니다. 그 사설은 이번 참사에 지금의 야당을 포함한 역대 정부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국민은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다. 야권이 국민의 분노를 잘못 짚어서 대통령 공격의 정치 수단으로 삼으려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딴 나발을 부르댔습니다. 참 교묘하게 박근혜 쉴드 치는 사설이죠. 야당 니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걸 빌미로 박근혜 공격하면 우리 역풍 맞는다. 무슨 얼어 죽을 역풍은. 보수 언론들이 이와 같이 마음 놓고 야당을 겁박할 수 있는 것은 자책에 빠진 국민 정서가 매우 탄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른인 것이 미안하다는 자책의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안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단순히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친 선장도 어른이니 어른인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대답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가 일어난 뒤 어른으로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대답은 나도 이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뒤 어른으로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자책하신다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라는 결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책의 흐름을 자기 성찰과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바로 언론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며칠 전 저녁 서울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린 미사에서 소설가 지효아 씨는 자작시 낭송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미안한가? 오늘의 야만적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나 또한 이용당했거나 무관심하였기에 또는 용인하였거나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기에 미안하다 라는 겁니다. 이런 성찰, 미안하다. 그래, 이제 난 뭘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올 김용옥 선생의 근거는 세상으로 거리로 뛰쳐나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언론이라도 이와 같이 미안함이 자기 성찰로 그리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발전해가는 용기 있는 외침을 열심히 진지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국민TV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스스로 미안해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게 이르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보수 언론들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난 뭘 해야 하는가? 작은 행동부터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거리에 나서서 행동하고 항의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려는 용기에 동참하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예, 많이 가입해 주셨네요. 조합원 감사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 1동의 곰냥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양천구 목오동의 진희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하린 94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의 암천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메이킹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의 양소희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는 안 된다님, 지쌤님, 그리고 RHAH 라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양산시 물금앱의 찌야쿵 이장군 맘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많이 가입하셨죠? 예. 게시판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처 소개 못해드렸는데요. 프레드릭 맘님, 개국하셨는데 여지껏 듣고만 있다가 이제야 가입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프레드릭에 사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맘먹고 가입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금방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서도 한국 소식 듣고 너무도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답니다. 멀리 있지만 항상 마음은 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바꾸는데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공정한 언론 만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곡물샌드님도 어쩌다 보니 월 시청료 자동이체 신청을 5월에 써야 합니다. 죄송하고요. 4월 시청료 빠진 부분은 일구자 정자로 메워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웬 베트남님은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출자 이후 한동안 방송을 못 듣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 다시 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야 사용료 이체 시작했고요. 미안해서 기본보다 2배 이체 신청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웬 베트남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너도 국민님도 어제 통화해서 자동 이체했어요. 이제 좀 홀가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화로 자동 이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녹음을 하는데요. 별로 금되실 건 없습니다. 전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행맘님 역시 인터넷으로 어제 자동 이체 신청하셨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한겨레신문 여예노 논설위원회 우리는 목격했다. 들어보시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은 1816년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의 침몰을 그린 것이다. 그림은 섬뜩하다.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뗏목의 앞부분에는 주검들이 널려 있다. 공포와 절망의 검은 바다는 오른쪽 저 멀리에서 나타난 배를 발견하면서 희망의 빛으로 바뀐다. 환호 아래서도 죽은 아들을 낳는 노인은 망연자실해 있다. 메두사의 뗏목. 세네갈 식민지 개척이라는 이권을 안고 촬영한 메두사호의 선장은 25년간 배 한 번 탄 적이 없는 퇴역 장군이었습니다. 그 배 한 번 탄 적이 없는 퇴역 장군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선장이 됐습니다. 미숙하고 무능했던 선장.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고급 선원과 고위 관료들은 구명정에 탔지만 하급 선원 등 149명, 역시 99%는 배의 잔해로 급히 만든 뗏목의 의지에 그친 바다를 표류해야 했습니다. 15세, 보름이 지난 뒤 구조돼 살아난 사람은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억 한국에서는 더 끔찍하게 재생됩니다. 이젠 보름도 필요 없어요. 바로 즉각 즉시입니다. 세월호의 단원고 아이들은 침몰 직전 15분간의 동영상을 남겼다. 차마 끝까지 보긴 어렵다. 한참씩 쉬어야 한다. 아이들의 마지막 카톡 문자도 있다. 배가 기울어지던 아침부터 물밑으로 가라앉기까지 세월호의 모습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 화창한 대낮에 아이들을 가둔 배가 사라지는 동안 해경을 비롯한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모두 그 참혹한 현장의 목격자다. 우리 목격자입니다. 세월호 침몰이 다른 사건 사고와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양상만 보면 대형 참사들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는 부실 설계와 무리한 정책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오전부터 큰 소리와 함께 건물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백화점은 영업을 강행했고 사고 직전 대피 안내도 없이 사장과 임원들만 빠져나왔습니다. 안전점검 부실 공사
과적 등이 원인이었던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도 비슷한 원인이 나열되는 이번 세월호 침몰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고는 이번과 다르다. 성수대교 붕괴에선 함께 사고를 당하고도 다행히 무사했던 의경들이 구조에 나섰고 소방대와 119 구조대도 바로 출동했다. 후임 서울시장은 한강다리들에 대한 전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삼풍백화점 붕괴에선 잔해를 헤집으며 헌신적으로 생존자를 찾던 소방관들이 있었고 기적적인 생還도 있었다. 적어도 사고 이후엔 국가가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몇 년 뒤 외환 위기에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닙니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려 들지 않은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영웅담도 감동도 없이 그저 집단적인 절망과 자책감만 남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는 한탄. 국가와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깊어집니다. 이민 가고 싶다는 그런 말이 미래 세대에게서 나옵니다. 대행재난에서는 어뢰 나오던 성금보금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의 쉬운 위로로는 풀리지 않을 정도로 상처들이 깊은 탓이겠습니다. 철없는 몇몇 남녀의 막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만큼 우리 집단 목격자들의 트라우마는 심각합니다. 이제 다시 국가적 위기가 닥친다면 힘을 모을 수나 있을까요? 출구 전략이나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를 지금 섣불리 거론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난다고 충격이 들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방선거 직전 대안을 갖춘 사과로 돌파하겠다는 따위 얕은 계책 새누리당 박근혜 그 따위 얕은 계책으로 그들이 부숴놓은 붕괴시킨 신뢰가 복구될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상처를 덧내다가는 정말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기 전에 정권부터 망할 겁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MBC 박상호 전국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총리가 갔을 때 물병을 던지고 박근혜가 갔을 때 큰 소리를 쳤다고,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안 그랬다고 그따위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어찌 쓰촨성의 대지진과 세월호 참사를 동일하게 놓고 비교를 하느냐. 쓰촨성 참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재였지만은 세월호 참사는 이 시스템, 이 정권이 만들어낸 인재였다. 그리고 그 수습 과정이 개판 5분 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성현철 중국 특파원이 한국과 중국 상반된 재난 대응 성적표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후진국이라고요? 쪽팔리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더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쓰촨성 대지진이 왜 중국인들로부터 그때 그 중국 지도부가 칭찬을 받았는지 이유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에게 슬픔과 분노를 던진 세월호 사건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라는 배가 세월호와 별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뒤 현장을 찾은 대통령은 구조에 1분 1초가 급하다고 했지만 이후 대응은 딴판이었다. 정부는 수습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다. 사태가 커지자 대통령은 살인과도 같은 행태를 했다며 선장에게 무한 책임을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잠시 본분을 잊은 듯 야당 당수 시절을 연상케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선장이긴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간단히 국민의 명단에서 그를 지워버렸다.
외신들은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는지 따져 짚었다.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를 그것도 한 달이 건너 캐딱하더라식으로 듣기까지는 꼬박 13일이 걸렸다. 남 탓에서 내 탓으로 느끼기까지의 시차였던 셈이다. 성의와 진심을 느끼지 못한 민심은 급기야 조문 연출 논란까지 옮아갔다. 네, 그 조문 진짜 100만 불짜리 조작 조문이었습니다. CF 찍기 조문이었죠. 박근혜 뿐만이 아니라 그 정홍원이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내 사퇴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유가족에게 구조 아이디를 구했던 그는 아이들의 죽음을 보고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는 말에 일정 핑계를 대며 머뭇거렸습니다. 무능한 차치하고라도 유가족의 옆에 함께 있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 어디에도 공감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와가지고 차 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배와 성격을 버리는 선장과 선원들처럼 대한민국 후의 선장과 선원들 역시 다급함에 처하자 책임과 의무에서 발을 빼기 바빴습니다. 세월호는 지도자의 그릇과 도량을 만천하에 까발렸습니다. 청와대의 무슨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작자는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 지랄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면 당장 청와대 비우고 짐 싸서 집으로 가란 말이야. 1년 전 중국 쓰촨성 루산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2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1,300여 명이 다쳤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대형 재난에 직면한 시진핑 리커창 체제는 민심을 잃지는 않았다. 리커창 총리는 전용기를 타고 지진 발생 5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일회용 죽과 짠지로 텐트에서 끼니를 때우며 구조작업을 지휘했다. 일부에서는 쇼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민심은 이를 못마땅히 여기지는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신속하게 17,000여 명의 병력을 현장에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지진 발생 직후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집권 초기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목했던 외신들은 5년 전 쓰촨성 원촨 대지진 때보다 중국 지도부가 향상된 위기대처 능력을 보여줬다며 비교적 후한 평가를 했다. 대한민국 총리 와가지고 차 안에서 자빠져 자는 가면은 유족들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고 반성하라고 했는데도 머뭇거리는, 그리고 장관이란 교육부 장관이란 작자는 와가지고 라면이나 처먹고 그 구호품이 있는 그 의자를 다 치우고 탁자를 다 치우고 라면이나 처먹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리커창 총리 텐트 쳐놓고 일회용 죽과 짠지 먹어가면서 현장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도 바로 17,000명을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욕 안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MBC 박상우 부장? 외신들은 세월호 사고 초기 박근혜 정부가 위기관리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평가는 중국 지도부에 대한 평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싸늘하게 그지없는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무능한 제쳐 두고라도 정부가 사망 실종자 가족의 청와대 항의 방문 등 집회를 그야말로 단속 한걸 놓고, 단속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까뭉개 부셔버린 거예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장애에 부딪혔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에게 재난은 새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됐지만 청와대와 정부에게 재난은 문호의 끝을 확인시키는 재앙으로 귀결됐습니다. 대통령은 부랴부랴 국가안전처 신설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여론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하다. 국민의 귀엔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여전히 생생하다. 그의 발언은 국가안전위원회의 안보 개념에 생태와 환경, 자원까지 포괄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보다도 한참 뒤떨어졌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중국을 안전후진국이라고 낮춰봤지만 그건 그야말로 얄팍한 자만심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도부, 선출되지 않은 지도부입니다. 지들끼리 꿍짜꿍짜해서 공산당 대의원을 통해서 전인들을 통해서 선출하는 게 중국 지도부입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선출한 지도부입니다. 오히려 선출되지 않은 중국의 지도부가 선출된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민심을 보듬는데 더 능숙한 그런 모습 보면 오히려 더 서툰 한국의 지도자들 박근혜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서글픔은 더 깊어만 갑니다. 정말 구아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윙스님. 지난 4월에 1년치 조합비 선납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만 욕먹을 일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여당부터 못한 야당이라는 얘기 들을만 했습니다. 경향신문 양금호 칼럼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냐? 우리가 묻고 싶은 물음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통령처럼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제1야당 대표들은 대통령처럼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상황실 등을 둘러봤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왜 왔느냐, 사진만 찍으면 다냐는 박 대통령이 들은 원성을 그대로 들었다. 억울하다고? 세월호 속에서 새정치연합의 자리가 딱 그만큼이다. 뿐입니까? 서울에서는 달고 있던 노란 리본을 현장에서 노란 리본 떼고 갔습니다. 사진 보니까 김한길, 안철수 다 떼고 있더라고요. 노란 리본이 노무현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띈 겁니까? 왜 그런 조정동식의 논리에 김한길과 안철수는 노랑나란 겁니까? 정말 옆에 있으면 싸대기라도 한 대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예, 그 표정 보십시오. 김한길이 하품하고 있고 안철수는 박근혜보다 더 뚱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국면에서 야당은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노정된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질타하고 정부와 대책반을 움직이게 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올바른 대처를 촉구해 끌어내는 것은 야당이 했어야 할 목입니다. 그야말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당시 이상수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 현장에 가서 정권에 항의하고 같이 체류탄을 맞으면서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서 구조와 수습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야당이 했다면 이렇게 무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다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고충과 요구를 전달하는 고충 처리반 역할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130명 가까이 있으면서 그중에 한 명도 현장에 가가지고 변소 청소하는 놈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에 공명하지 못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간절한 요구 하나 들어주지 못한 야당입니다. 야당조차 없었기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분을 참다 못해 그 새벽의 도보로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섰을 것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모두가 죄인을 외치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 분노의 불똥이 튈까봐 긍긍하며 몸을 사리기에 바빴다. 살릴 수 있는 꽃다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초동 대응 과정에서의 실패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논평으로 가름했다. 사고를 정쟁에 이용한다는 새누리당의 겁박에 지레 쫄아서 대통령과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스스로 낮췄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할 때도 새정치연합은 고운 말만 골라
더 세심히 대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야당이 방기했기에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고수습 과정에서도 혼선과 난맥이 교정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반성시키기 위해서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예. 방금 가입하신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의 건강원님, 인천 연수구 연수 3동의 윤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